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이윤승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VQA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입니다. 이 논문은 2015년 ICCB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2020년에 여러 학회나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에 자연어 처리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태스크를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에서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쓰이는 트랜스포머와 같은 모델을 접목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VQA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VQA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QA란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그리고 논리지 리프레젠테이션의 여러 분야를 모두 접목시킨 멀티 디시플린 태스크입니다. 여기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지와 퀘스천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VQA 모델은 이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변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참조하지 않으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되나요? 와 같이 상식선에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말고 무조건 이미지를 보아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인풋을 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의 신발의 색깔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에서 이 남자의 신발 색을 보아야 이 대답을 블루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웃풋인 앤서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초이스이거나 이제 자연어로 된 숏 프레이즈로 구성되게 됩니다.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자연어로 된 숏 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blue, red,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앤서의 유형에 따라서 오픈엔디드 태스크와 멀티플 초이스 태스크로 나뉩니다. 먼저 오픈엔디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어떤 형태나 길이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1번 퀘스천에 대해서 보면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오렌지색 셔츠를 입고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대답으로 오는 것은 1, 2, 3과 같은 뉴메릭한 밸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픈엔디드 태스크의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이 코끼리가 이제 훈련된 코끼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yes 혹은 no 라는 대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질문에 대해서 1, 2, 3 혹은 yes, no와 같이 오픈엔디드 된 형태로 답이 나오게 된다면 이 오픈엔디드 태스크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태스크로는 이제 멀티플 초이스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총 18개의 선택지가 주어지고 그 선택지 중에 답을 한 개를 고르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야구를 하고 있는 야구 경기 장면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스포츠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갔다면 여기서 이제 베이스볼이라고 선택하는 그러한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먼저 이 논문은 기존의 이미지 캡션 태스크보다 좀 더 깊은 사고를 필요로 하는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를 결합한 VQA 태스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좀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보자면 Free-formed and open-ended visual question answering 태스크를 제안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논문이 VQA라는 태스크를 제안하는 그런 논문이다 보니 데이터셋을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태스크가 계속 연구가 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셋인데요. 이 VQA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데이터셋을 활용하게 됩니다. 크게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셋으로 이제 코코 데이터셋이나 그리고 애브스트랙트 씬 이미지 같은 것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자연어로 된 퀘스천과 앤서 같은 경우에는 각각 모두 휴먼 어노테이터로부터 얻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VQA를 평가하는 액큐러시 지표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기계 번역에서 주로 루지나 블루스코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매트릭을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정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이 그림은 이 VQA 관련해서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사이트에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데모를 제가 캡처해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테니스 선수가 있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질문을 아무거나 넣으면 이렇게 탑5 앤서를 컨피던스 스코어와 함께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데모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았을 때는 제가 임의로 What sport is she playing? 이라는 질문을 넣어보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바로 테니스라는 답을 100%로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이 모델 구조를 활용한 데모 결과는 아니었고,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의 모델을 활용하여서 얻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어떤 구조라든지 값을 리턴하는 방식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데모를 여기 첨부하였습니다. 데이터셋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셋은 크게 이미지, 퀘스천, 앤서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이미지 데이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MS 코코 데이터셋과 Abstract Scene 데이터셋입니다. 먼저 이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이미지 캡션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들의 특징은 여기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멀티플 오브젝트가 하나의 이미지 내에 있다는 점과, 그리고 또 굉장히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이 풍부하다는 그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이미지당 그 이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그러한 캡션 5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캡션의 경우에는 VQA 모델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성능을 비교하는 부분에서 이 캡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캡션을 인베딩해서 모델의 인풋으로 활용했을 때 그 성능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을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실험 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만 장이고 트레인으로 12만 장, 테스트로 약 8만 장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데이터셋은 Abstract Scene 데이터셋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셋이 상당히 생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비주얼 애브스트랙션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들은 주로 이제 하이 레벨 리즈닝을 위해 활용되는 그러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다양한 페이퍼돌들이 씬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별, 나이, 인종, 그리고 8개의 감정 표현이 다양하게 조합된 페이퍼돌 20개를 활용해서 이제 리얼월드의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리얼리스틱한 씬을 생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주어져 있는 데이터셋이고, 앞서 코코 데이터셋에는 캡션들이 있었지만 이 데이터셋에는 그 캡션들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 이미지당 캡션 5개를 수집하여서 추가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abstract scene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50만 장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퀘스천 데이터입니다. 이 퀘스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좌측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휴먼 어노테이터로부터 퀘스천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유니크한 질문 3개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 어노테이터들한테 준 인스트럭션이 상당히 좀 재미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어떤 인스트럭션이었냐 하면 우리가 사물, 장면, 인물의 감정 인식이 가능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을 스탬프 시킬 수 있는 질문을 생성해라 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에 따라서 만든 질문이다 보니 질문의 난이도가 상당히 있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질문은 이미지를 참고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구성된 이 퀘스천들은 비주얼 언더스탠딩과 커먼 센스 리즈닝 이 2가지의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앤서 데이터입니다. 앤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태스크별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엔디드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yes 혹은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외에도 short phrase로 답하는 부분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short phrase로 답하는 부분은 그 답안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도 몇 명이 오렌지 셔츠를 입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는 3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2라고 답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비교적 숫자를 세는 거라서 명확하지만 좀 더 어려운 이미지가 주어질수록 더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딱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노테이터 10명의 앤서를 수집한 것을 그라운드 트루스 셋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할 때 이 모델이 예측한 그 앤서가 그라운드 트루스 내에 존재하는 값과 일치하는 개수를 이제 정확도의 지표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오픈엔디드 태스크에서의 애큐러시 계산은 이제 좀 더 뒷부분에서 매트릭으로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 초이스 태스크에서 앤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멀티 초이스 태스크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선택지를 구성하는 부분인데요. 이 선택지를 구성하는 것도 총 4개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선택지는 전체 이제 18개이고 18개는 모두 휴먼 어노테이터의 앤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correct, 이 18명 중에 10명이 정답이라고 한 그 앤서를 답안으로 바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이미지에서 어떤 스포츠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베이스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지를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답 3개를 선택지에 넣게 됩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고 이 What sport are they playing? 이라는 이 퀘스천만 줬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은 스포츠 계열의 단어들은 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니스, 프리스비, 사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앤서들을 몇 개를 추려서 그것도 이 멀티플 초이스 리스트에 넣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 살펴보시면 yes, no, 1, 2, 3, 4, 화이트, 레드, 블루, 그린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랜덤으로 뽑은 질문에서 나온 앤서들도 포함합니다. 이 예시에서 보시면 bodily functions, seizures, each advertising object 이런 것들이 이제 랜덤으로 뽑은 그런 앤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베이직한 VQA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안하였는데 지금 현재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퀘스천 채널에서 디퍼 LSTM을 사용한 모델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 VQA 모델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일단 여기서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거를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미지 채널, 그리고 퀘스천을 인풋으로 받아서 그거를 이제 벡터로서 표현하는 퀘스천 채널, 그리고 마지막 MLP 단계에서는 이 두 앞서 이미지와 퀘스천에 레프레젠테이션 된 벡터들을 어떻게 컨캣할 것인지, 그리고 그 컨캣 또는 결합한 값들을 통해서 실제 앤서를 예측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먼저 이미지 채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채널의 경우에는 이미지로부터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 프리트레인된 VGG16을 사용합니다. VGGnet 같은 경우에는 3x3 필터를 모든 레이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리고 좀 앱스트랙트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벡터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리 학습된 VGGNet의 마지막 레이어를 4096 차원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 저자들이 이제 뒤에 실험에서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온 이 값에 L2 노멀라이즈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 차이를 비교하였었는데 L2눔으로 노멀라이즈를 했을 때 더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퀘스천 채널입니다. 이 퀘스천 채널에서는 저자들이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잘 알려진 배그 오브 워드이고 두 번째는 LSTM입니다. 먼저 배그 오브 워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그 오브 워드라는 것은 단어의 빈도수를 기반으로 워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퀘스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1000개의 단어로 배그 오브 워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퀘스천들 중에서 탑 10개의 첫 3개 단어를 고려해서 총 30개 단어를 배그 오브 워드에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030차원으로 임베딩 벡터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면 먼저 How many horses in this image? 라는 이 퀘스천이 있을 때 그 빈도 수를 계산을 하여서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최빈 1000개 단어로 배그 오브 워드를 생성하는데 거기에 30개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퀘스천의 첫 부분을 봤을 때 What is the 혹은 Do they look 이런 것처럼 앞에 3개 단어를 총 10개의 질문에 대해서 찾으면 30개의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30개를 앞서 만들어 놓은 1000개의 배그 오브 워드에 추가하여서 1030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퀘스천 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LSTM이 있습니다. 이 퀘스천의 각 단어는 300차원으로 임베딩되고 임베딩한 결과가 LSTM의 인풋으로 활용됩니다. 여기 보시면 how, many, horses, are 이런 단어가 모두 300차원으로 임베딩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LSTM에서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그 벡터의 사이즈는 512차원입니다. 이 LSTM을 활용한 모델을 또 두 가지로 좀 더 상세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냥 기본 LSTM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퀘스천의 각 단어를 임베딩한 것을 LSTM의 인풋으로 활용해서 1024차원의 아웃풋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표현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디퍼 LSTM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델의 경우에는 히든 레이어 2개를 LSTM에 추가해서 2048차원으로 임베딩한 결과를 리턴합니다. 이렇게 앞서 이미지 채널에서 이미지를 표현한 피처 벡터와 그리고 LSTM 혹은 백그 오브 워드를 거쳐서 생성한 이 벡터를 이제 세 번째인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 단계에서는 합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합치는 과정은 각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먼저 이미지와 백그 오브 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각각의 벡터를 컨캣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와 LSTM 혹은 디퍼 LST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벡터를 1024차원으로 변환해주고 그리고 나서 LSTM에서 나온 벡터와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줍니다. 그 두 가지 벡터의 크기가 같아야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변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된 이 아웃풋을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고 또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어떤 정답이 나올 각각의 확률 값들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게 나온 이 2를 대답으로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빈도가 높은 앤서 1000개에 대해서 각 앤서가 정답일 확률을 소프트맥스를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와 그리고 질문이 VQA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값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 정답이 2일 확률은 0.49, 정답이 3일 확률은 0.6이다 등등등 이렇게 클래스별로 정답이 될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라운드 트루스는 3이 정답이므로 여기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그런 벡터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리딕티드와 그라운드 트루스 모두 벡터 사이즈는 1000차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이 정답으로 선택될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측된 것과 그라운드 트루스의 각각의 그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이를 로스 펑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학습 과정을 코드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그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좌측에 있는 이 코드는 제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GitHub에서 베이직한 VQA 모델 코드를 참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 시 어떤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 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이미지 임베딩에 활용되는 FC 레이어 그리고 퀘스천 임베딩에 활용되는 FC 레이어 그리고 이 두 가지 임베딩된 벡터들의 포인트 와이즈 곱셈을 수행한 후에 랜서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FC 레이어 이 레이어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된 후 어떻게 인퍼런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와 자연어로 된 퀘스천이 VQA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 각 클래스, 이 1000개의 앤서 클래스에 대해서 정답일 확률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테니스가 0.7로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What sport is she playing?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테니스가 정답으로 채택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베이스라인을 총 4개를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랜덤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1000개의 앤서들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하여 그 질문에 답했을 경우의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prior yes의 경우에는 모든 퀘스천에 대해서 yes라고 답했을 때의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왜 굳이 yes라고 했을 때의 정확도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의 뒷부분에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밝힌 부분에서 보면 실제로 그 퀘스천들에 대한 앤서를 보았을 때 yes라는 대답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퀘스천에 대해서 yes라고 했을 때 그 정확도를 베이스라인으로 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베이스라인은 per question type prior입니다. 이거는 이제 퀘스천 타입에 따라서 가장 인기 있었던 파퓰러한 앤서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저자들이 추가로 더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 how many라고 시작되는 질문들에서 주로 나오는 대답이랑 what is 이렇게 시작하는 질문들에서 나오는 대답 주로 많이 나왔던 그 빈도 높은 대답에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퀘스천 타입에 따라서 빈번하게 등장한 앤서로 대답을 했을 때 그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태스크에 따라서 조금 앤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좀 달랐는데요. 먼저 오픈엔디드 태스크의 경우에는 퀘스천에 따라서 가장 인기 있었던,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던 대답으로 다 대답을 하였고, 멀티플 초이스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 오픈드 태스크에서 고른 이 정답이랑 가장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선택하여 그거를 이제 정답으로 했을 때의 정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베이스라인은 nearest neighbor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현재 그 퀘스천과 가장 가까운 이웃 퀘스천 K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퀘스천 K개의 정답을 사용해서 대답한 것을 앤서로 사용했을 때의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이 VQA 모델에서 정확도를 평가하는 매트릭을 또 따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아웃풋, 즉 앤서를 이 위의 매트릭으로 정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좀 살펴보면 모델이 예측한 앤서를 말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델이 예측한 앤서를 정답이라고 어노테이트한 사람이 3명 있다면 정확도를 100%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델이 예측한 앤서를 정답이라고 한 사람이 4명도 있을 수 있고 6명도 있을 수 있고 7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min 펑션을 사용해서 최대값은 1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실험 파트입니다. 먼저 모델에서 제안한 방법론들의 정확도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크게 태스크가 2개로 나뉘었던 만큼 실험도 오픈엔디드 태스크와 멀티플 초이스 태스크에 대해서 각 모델의 그 앤서의 정확도를 실험하였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결과표를 살펴보면 여기 위에 있는 3개는 앞서 설명드렸던 베이스라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BOWQ 같은 경우에는 배그 오브 워드로 퀘스천을 인베딩하여 한 것만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의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I는 이미지만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의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다른 모델들은 퀘스천 채널과 이미지 채널을 적절히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정확도를 얻었는지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디퍼 LSTM과 그 VG진에서 마지막 레이어에 L2눔을 적용한 피처 벡터를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이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표에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이 배그 오브 워드 퀘스천과 이미지 데이터셋에 있었던 캡션을 활용한 부분인데요.
이 캡션도 따로 인베딩을 하고 또 이 퀘스천도 인베딩을 해서 이 각각의 퀘스천과 캡션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인풋으로 넣어서 앤서의 정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였더니 이미지를 활용할 때보다 정확도가 약 4%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지 데이터를 넣었을 때 더 정답의 정확도가 높더라 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에 진행하였던 VQA 챌린지에서 디퍼 LSTM과 노멀라이즈드 된 이미지, 이 논문에서의 베스트 모델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챌린지에서 현재 이 모델에서 제안하는 논문보다 약 1에서 2% 정도 정확도를 더 향상시킨 여러 모델들이 추가적으로 제안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